오늘도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 정경윤 센터장 모시고 2차 전지의 현주소 짚어보고 향후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중국 배터리 업체의 기세가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2차 전지 업체 간의 격차가 좁아진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격차가 좁혀진다라는 이 얘기가 기술 때문인가요? 가격 때문인가요? 일단 두 가지 다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많이 기술 격차를 줄였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 가격이 좀 많이 있고요. 예.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우리 거보다 싼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과거와 다르게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느끼고 있죠. 예. 그래서 많이 쫓아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측면의 2차전지 개발이 많이 중요했는데 예. 이제 소비자들이 약간 미리 사시는 얼리 어댑터분들이 자동차를 많이 사고 네. 이제 대중화의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대중화의 단계로 갈 때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강점이 많이 부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상태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가격을 낮추는데 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한계가 왜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사와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원을 사와서 만들 때도 인건비도 좀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나라의 규모가 예.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전체적인 규모, 인구 수도 그렇고 경제 규모도 그렇고 1인당으로 치면은 우리가 높을지 몰라도 전체 규모로 보면은 중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도 예.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도 물론 일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리튬이나 이런 것들, 니켈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부터 사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과거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광물이나 이런 자원들을 확보하는 걸 많이 준비를 했고, 그 자원을 채취를 하게 되면, 광물을 채취를 하게 되면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재련 정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순도 있게 만들어서 2차 전지 생산할 때 소재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재련 정련하는 과정에서 약간 온실가스도 그렇고 폐수도 그렇고 안 좋은 물질들이 좀 나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환경을 조금은 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련 정련 시설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광산도 가지고 있고 원료의 재련 정련도 중국에서 하고, 이걸 걔네가 소재도 만들고 전지를 만들고 자동차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산을 지금에 와서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뒤처진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 거를 사 와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라는 게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원계니 LFP니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력이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바짝 쫓아온 건지, 아니면 중국이 더 기술 위에 있는 부분도 따로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100%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 이제 셀 기술 위주와 소재 기술에서 어떤 기술 측면에서는 강점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공정 기술에서도 우리가 강점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조금은 뒤처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상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LFP, 인산철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천 특허는 예전에 2019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구진호프 교수님께서 특허를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재밌는 건지 왠지 모르겠는데 구진호프 교수님께서 예. 인산철 관련 특허를 내실 때 중국만 처음에 안 냈었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내고. 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 안 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예. 생산을 했는데 수출을 못하면은 그걸 제품을 생산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는 인산철 배터리를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자기네가 쓰면 문제가 없었어요. 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구진호프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에도 특허를 다시 출원을 했어요. 좀 뒤늦게. 네. 그래서 어렵게 등록이 됐는데 중국이 이제 그 제소라고 하죠. 특허 예. 제소를 해서 그 특허를 무효화시켰어요. 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 바탕으로 인산철을 계속 할 수 있고 예.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어떤 경험치에서 우리가 좀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22년, 23년 이때쯤 이제 주요 특허들 원천 특허는 그보다 좀 더 먼저고요. 네. 거기에 이제 꼭 써야만 되는 특허 몇 개가 22년, 23년 이때쯤에서 다 해제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네.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에 와서는 이제 우리 주요 기업들도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동등하거나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또 이제 가격이 중국만큼 싸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단순히 기술만 갖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가격도 크게 작용을 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도 타봤던 사람이지만 에너지 수급 체계가 자동차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타고 다니는 엔진이 뭐 어떤 거냐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가격대면 그 중에서 디자인 좋고 성능 좋다고 생각되는 걸 그냥 구매하는 거니까 정말 기술 못지않게 가격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격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가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 말씀 주셨는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할 관건인 것 같고 원자재를 좀 싸게 조달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아니면 보조금 많이 준다고 하는 국가에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가격이 낮아질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전략이 좀 주요할까요? 일단 지금 당장에는 그 모든 전략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술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 이제 조금 늦긴 했지만 중국처럼 광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재련 정련을 아까 뭐 중국에서는 약간 환경을 좀 덜 신경 쓴다고 하는데 우리도 재련 정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재련 정련을 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에서도 아르헨티나에 그 염호를 확보를 하고 그거를 광양에서 이제 재련 정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원료부터 해서 수직 계열화하는 일도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IRA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 IRA라는 게 사실 중국한테는 많이 불리하고 다른 기업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다른 나라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거를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뭐 먼 미래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CM 배터리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니켈하고 코발트를 쓰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왜냐하면 리튬이 빠지는 순간 이건 리튬 이온 전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은 대체가 불가하고요. 니켈과 코발트 이런 거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기술적으로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미드 니켈이라고 해서 니켈의 함량을 좀 줄이고 다른 거 함량을 높이거나 혹은 망간 리치라고 해서 망간 위주의 어떤 소재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음극 쪽에서도 실리콘을 첨가하거나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에너지 밀도당 가격을 낮추는 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술적인 것들 바탕으로 가격을 낮춰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리튬이라는 건 빠질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2차 전지 업계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해서 원활하게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요. 뭐 싹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즘 과거에는 이제 리튬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원소는 아니었어요. 리튬 이온 전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유리를 만들 때 조금의 첨가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우울증 치료제 성분으로 쓰이거나 해서 그런 산업들이 아직 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리튬 이온 전지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리튬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리튬의 소스도 좀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세계 각국에 중국이 진출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제 누군가가 확보하지 않은 그런 광산들이 광산이라고 할래나 하여튼 그 채굴할 수 있는 염호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전지 3사 중에서도 이제 뭐 LG 엔솔이나 혹은 뭐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뭐
뭐 소재 업체들에서도 그런 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배터리 기술적인 걸 좀 여쭤볼게요. 제 질문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대부분 다른 인더스트리를 보면요, 결국 어느 한 회사가 시장에서 과점 이상의 성과를 보이게 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거의 전 세계 표준 기술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삼원계니, LFP니 여러 가지 종류의 배터리 등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뭔가 가장 가격 경쟁력과 기술의 적정성 이런 게 합치되어 있는 어떤 배터리 유형으로 다 귀결돼 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종류의 배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규모의 경제를 더 실현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전략 전술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는 상당히 다른 넓은 분야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사용했던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납축전지가 있죠. 예. 자동차 이제 본네트 열면 안에 예. 네모나게 하나 있는 그 납축전지가 있는데 예전에 배터리라고 불렀던. 배터리죠. 예, 배터리. 그거 아직도 씁니다. 예. 리튬이온 전지가 가장 우수한 전지라고 하는데 그걸 예. 대체를 못해요. 그렇네요. 예,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네. 일단 리튬이온 전지로 가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이유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없고 또 네. 하나는 그 특성의 리튬이온 전지를 쓰게 되면 너무 오버스펙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리튬이온 전지를 우리가 부르고 있긴 하지만 예. 실제 스펙을 보면 다릅니다. 오. 그러니까 핸드폰용으로 개발하는 배터리가 있고요. 자동차용으로 하는 배터리가 있고 자동차도 모델별로 서로 다른 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사회는 모든 곳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뭐 사물 배터리라고 표현하고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 모든 응용초에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술의 방향성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있지만 예. 그거를 딱 한 종류의 배터리로 통일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안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표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 그런 제품이지만 모든 스펙을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를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우리도 반도체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는 가장 자신들이 잘할 것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반도체 산업으로 계속 확장하려는 전략 전술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2차 전지 업체도 지금 뭐 삼원계니 LFP니 여러 숙제와 여러 과제를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고성능의 NCM 계열의 배터리에 지금 집중을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2017년 이전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대부분 한 150km, 160km밖에 못 달리는 그런 일충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자동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버금가는 일충전 주행 거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게 에너지 밀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NCM 계열의 배터리 중심으로 연구 개발해 왔던 거고요. 그때는 거기에 집중을 한 거고요. 예. 지금에 와서는 약간의 혼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비싸게 팔아도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셨고 이제 대중화의 길로 가다 보니까 예.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NCM에서 이제 미드니켈로 내려오면서 또 LFP도 건드려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안전성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서도 이제 NCM에 집중을 하면서 그거의 가격과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중국에서 너무 LFP를 하니까 안 네.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LFP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응용처가 이제 자동차 한 군데만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응용처를 본다면 LFP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SS라는 시장이 또 있거든, 전력 저장 시장. 예. 그런 데에는 자동차보다도 더 가격이 중요한 예. 그런 응용처거든요. 예. 거기에는 요즘은 다 인산철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인산철 배터리 그래서 이제 ESS 시장을 보더라도 거의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이후에 차세대 전지까지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좀 전에 초반기에는 NCM 계열을 우리가 집중해서 육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밀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더 우월하다, 뭐 아니면 낫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궁금했어요. 에너지 밀도와 같은 걸로 측정하는 건지,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안전성인지, 지속성인지, 빠른 충전 시간인 건지, 뭐 재활용이 용이한 건지, 도대체 기술 우위를 측정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기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뭐 일반 대중께서 보실 때는 왜 이렇게 발전 속도가 느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예. 있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있다. 근데 안전하지 않다를 안 쓸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에너지는 많이 나오는데 출력이 너무 느려서 뭐 자동차 가속이 안 된다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근데 또 재밌는 게 기술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높이면 다른 거 하나가 나빠집니다. 예. 예를 들면 에너지 밀도를 많이 높이게 되면 안전성 부분에서 조금 나빠지는 게 있고 수명에서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나서 기존 배터리만큼의 수명과 안전성까지 또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예. 이걸 계속 트레이드오프 해가면서 기술 개발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어떤 부분을 더 중시해서 하냐는 응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1년 이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밀도가 지상 최대의 과제였다. 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싸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요건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밀도보다는 안전하고 싸게 만드는 걸 중요시 여기게 된 배경은 아마 자동차의 대중화, 그게 제일 큰 요인인가요? 그렇죠. 주행거리도 있죠. 네. 21년 이후인가 나오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일정 주행거리가 한 대략 500km 내외로 지금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500km 정도면은 대전 정도는 갔다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는 그런 차를 싸게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타는 차가 사고가 안 났으면 불나거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 고객의 소리에 맞춰서 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초창기 2차 전지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가 언론 보도 보면요. LFP는 어떤 요인에서 더 강점이 있고 NCM은 어떤 게 더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 두 개의 그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비슷비슷해지고 있나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NCM의 장점과 LFP의 장점은 극명하게 나눠지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NCM은 에너지 밀도 측면, 출력 측면에서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을 수가 있고요. 예. LFP는 LFP도 출력은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얘는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NCM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용량의 한계치가 270 정도가 되는데 예. 지금 한 200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LFP는 한계치가 170인데 160 몇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지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대신 이제 LFP는 좀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본딩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고 값이 싼 그런 장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나눠지는데 이거를 팩 만들고 모듈 만들고 할 때 그런 때 그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요즘 전기차를 바라보는 소비 패턴이요. 어떻게 보면 장거리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예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는 기조가 많고 시티카라고 하죠. 흔히 집에서 출퇴근 간단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전기차를 그냥 선택하는 기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 밀도로 무한정 한 번 충전하고 500km 주행 가능하다 이거보다는 LFP처럼 빨리 충전하고 저렴하게 생산하면서 단거리에 운행이 가능한 이게 더 시장 부합성이 높은 기술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세컨카라고 하죠. 예. 세컨카 같은 경우에는 좀 값이 싸고 주행거리가 좀 짧더라도 네. 값이 싼 자동차가 좀 더 선호를 받을 거고요.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를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고 예. 지금 올 4월에 지금 3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이런 그렇죠. 그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온실가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기후 조약 같은 데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그런 조약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 한 대략 2035년경 내외로 이렇게 판매가 금지가 될 텐데 네. 그래서 전기자동차 친환경차이긴 한데 친환경차의 대부분을 전기자동차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하이 퍼포먼스 카도 필요한 거고요. 세컨카를 쓸 수 있는 보급형 차도 필요한 거고 둘 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전반적인 2차 전지 시장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역시 가장 우리의 관심은 중국이겠죠.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올지 몰랐다라는 중론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이 기술적으로도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뭐 먼저 중국 연구자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했다라는 건 우리 연구자들은 사실 일당백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풍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예. 기술 개발하고 제품화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고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품의 제품만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형태인데 중국에서는 약간은 좀 흠이 중저가? 있는 제품도 그냥 중국 내수 시장에 풀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랑 좀 비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정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예. 그 중국 정부가 이번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전략 기술 비슷하게 걔네들도 선정해서 투자한다고 하는 금액이 보면 거의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만큼을 2000지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 와. 숫자를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전체 R&D 예. 규모만큼을 2차 전지 하나에. 예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예. 느낌이고요. 조금 뭐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은 예. CATL이라는 회사 예. 하나가 작년에 예. 2000지 R&D에 투자한 예산이 2.6조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 하나가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나라 전지 3사를 다 합쳐도 1.8조인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엄청난 투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거 지을 때도 세제 혜택이나 네. 혹은 대출금을 면제해주거나 뭐 사람들 그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보조를 해준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이제 그 유럽에서는 중국이 지금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WTO를 그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닌지 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국이 조금은 빠르게 성장했다고 할래나요? 뭐 그런 데에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엔지니어들도 노력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판세는 이제 저희가 다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트렌드가 좀 궁금합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 뭐 전고체 얘기도 이따 해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2차 전지가 뭐 우리가 셀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술 트렌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성 확보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가장 중심에 두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난연성 전해액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팩을 만들었을 때 얘가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 불이 이어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기술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가 18650이 아니고 4680으로 가거나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요. 건식 전극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이군요.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음극재에도 실리콘을 집어넣거나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망간, 리치, 뭐 미드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은 유지를 하면서 가격을 내리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기술만 확보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말고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는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전략 전술도 같이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추구를 해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확보가 쉬운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리튬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코발트 같은 게 예전엔 코발트 위주로 썼잖아요. 지금도 예. 코발트를 많이 줄였는데 코발트가 대부분 콩고에서 거의 다 나요. 예. 거의 이제 뭐 그 채굴 하는 애들이 아동들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의 업계에서는 이제 코발트를 거의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런 노력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네. 니켈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급하기가 쉽긴 하지만 예. 망간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간 쪽으로 자꾸 가는 거고요. 네.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 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측면에서 그 가격을 빼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다른 자원 확보는 워낙 좀 그래도 가능성 있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뭔가 할 것 같은데 리튬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뭐 리튬도 바다에서 추출하는 기술도 뭐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도입되거나 개발이 완료되면 좀 현격하게 이 걱정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닷물 속에 이제 소량의 리튬이 존재를 하고요. 예. 그걸 추출하는 기술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경제성이 나오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저 남미 쪽에 있는 염호는 예. 그냥 염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가둬 놓고 이제 약간 산 위에 염호가 있는데 물을 가둬 놓고 걔 물을 증발을 시키면 리튬
그 광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랑 바닷물에 굉장히 조금 있는 걸 이거 뽑아내는 그렇네요. 거랑 경제성이 좀 맞지가 않고요. 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염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덩이 같은 거를 들고 와서 걔를 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경제성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리튬 합본은 확실히 필요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최근 기술이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 이게 왜 다른 배터리와 달리 평가되는 듯한 논조가 많나요? 리튬이온 전지가 불이 붙으면 마지막에 불에 타고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전해질입니다. 예. 가연성 유기용매 전해질이라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전해질을 이 불에 타고 있는 건데 전고체 전지는 아예 불이 안 나게 그 액체 전해질을 빼고 고체로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서 이제 불이 붙을 수 없는 궁극의 안전한 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물론 지금 극복해야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온 전도도나 이런 것들이 리튬 이온의 이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시키는 연구도 해야 되지만 예. 또 다른 것으로는 고체 전해질이 더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고전압의 전지를 만들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조금 더 디자인할 때 쉬워지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고체 전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전고체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삼원계라든가 LFP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형국으로 바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전고체 전지는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뭐 그 셀을 보시면은 안전하긴 한데 압력을 꽉 눌러야만 얘가 작동을 하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온도에서 잘 작동을 안 해서 온도를 좀 높여줘야 되거나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그 롤트롤 공정이나 뭐 이렇게 해서 양산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니고 아직은 배치 공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그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예. 하지만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일단은 개가 특화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부터 이제 점유해 나가기 시작은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전고체 전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20년은 주력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가 될 겁니다. 예. 뭐 전고체 전지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시장에 진입한다면 리튬이온 전지의 성장세가 지금보다는 기울기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걔도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전고체 전지는 일단은 극복해야 될 일이 많기도 하지만 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시간 내에 우리가 그냥 그 살 수 있는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걸 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분야에 먼저 검증이 돼야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전고체 전지 네.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전고체 배터리도 우리 기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나요?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3사 모두 다 전고체 전지 어. 팀도 있고 현대 자동차에도 전고체 전지 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에서는 아예 지금 라인을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너무 굉장히 극비로 그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앞서서 중국은 막대한 자금으로 2차 전지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국가 예산도 적고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엔지니어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각각의 그 2차 전지 앵커 기업 3사가 개별적으로 R&D 자금을 다 써가면서 똑같은 과제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예전 반도체 초창기 있잖아요. 국가에서 원천 기술과 같은 것들을 대거 확보한 다음에 그걸 기업들에게 전수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국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키스트에 계시니까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밖에 없네요. 뭐 이상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전지 3사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지는 않죠. 뭐 과거에 우리 그 소송도 받고 뭐 했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차세대 전지 관련해서는 협력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예, 정부에서도 이제 그 전략 기술로 이차전지를 지정을 했고 그 안에 보면 뭐 중점 기술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 예. 중점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있고 또 출연연들이 모여서 이제 그거를 같이 개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업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술을 확보하면 예. 기업들이 이걸 가져가서 뭐 기술 이전 형태든 가져가서 이제 그 학교나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바로 제품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기술을 기업에 가져가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좀 상용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긴 그래서 하는군요.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나 이런 게 작을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학연 협력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이차전지 업계에서 보면 배터리 업계에서 보면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들어와서 우리도 좀 약간 규모 있는 연구 지금보다 규모 있게 좀 키워나가는 그 인력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의 경쟁력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연스럽게 일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의 배터리 업계 상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일본이 사실은 리튬이온 전지의 종주국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원천 기술은 미국 거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처음으로 한 게 1991년에 일본의 소니였고요.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0년 정도는 거의 일본이 독점했다라고 예.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본이 좀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 지금의 상황을 보면 거의 일본의 배터리 기업은 파나소닉 하나가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파나소닉은 거의 대부분을 테슬라에다 납품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타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전고체 전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긴 했는데 이제 토요타도 전고체 전지의 출시 시기를 자꾸 미뤘다 땡겼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리튬이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많이 힘이 빠진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때는 2차 전지의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힘이 빠졌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은 중국보다 좀 기술 우위가 있는 부분이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 그렇다면 2차 전지의 종주국에서 왜 이렇게 힘이 빠진 그 원인은 뭔가요? 일단 결정적으로 뭐 딱 눈에 잡히는 뭐 이렇게 그 근거는 예전에 이제 노트북 배터리를 납품을 했다가 걔가 불나면서 전 전량 그러니까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어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좀 쇠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제 생각에는 약간 일본이 초기에 너무 독주를 하다 보니까 예. 거의 뭐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한국이나 중국이 해도 일단 우리가 한국이 했었죠. 한국이 했어도 쟤네가 못 따라올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주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미래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미래의 전기 자동차가 진입하고 많이 팔릴 거다라는 걸 일본에서는 조금은 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니켈 MH 배터리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을 출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미래에 대한 예측도 조금은 우리랑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조금 앞서 있다, 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격까지 놓고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예.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매일매일 위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고 네.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연구소나 학교에서도 2차 전지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돼야 된다면서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뭐 많이 얘기도 하고 있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힘이 빠진 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죠.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과 유럽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동차용 2차 전지 직접 생산하겠다. 이런 제스처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때 보이세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재화라고 표현을 하죠. 예. 자기네가 직접 생산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의 업력을 보면 자동차 회사들은 기계하고 전자 위주의 산업 그 업력이 주로 있는 거고 배터리 2차 전지는 약간 화학 네. 소재, 뭐 재료, 화공 이쪽 계열의 업력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손쉽게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하는 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예. 2차 전지 업체를 인수하거나 하면서 그런 노력은 계속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면 성공하는 회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반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를 보면은 혼다나 BMW는 원래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 예. 엔진을 하도 잘 만들다 보니까 그럼 자동차도 해갖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업체에서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이 언젠가 여건이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양쪽의 움직임이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분명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가 중국의 무서운 추격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선두권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2차 전지 생산의 대부분의 기지가 지금 미국에 건설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산업 생태계가 곧 안착돼야 되는데 공장이 다 거기 있으면 협력 업체들도 그쪽 근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력이 내부에서는 단절되고 미국 중심으로 뭔가 인력 육성 프로그램이 생겨버리면 이게 고스란히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뭐 IRA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되고 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말 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IRA나 이런 데서는 미국 생산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네. 셀 같은 경우에도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팔려고 하면 예. 물류 비용을 줄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는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 기술 요거는 유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일자리 측면이나 뭐 그런 거 측면에서는 또 미국에 생산하면 그게 이제 수출로 잡히지 않으니까 예. 경상수지 이런 데서도 뭐 좀 다르게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울 부분이 있는데 예. 큰 시장에 진입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약간 외교적인 것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지금 2차 전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만 IRA가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CRMA라고 핵심 원자재법을 만들어서 유럽에서 2차 전지를 팔려면 유럽에 와서 좀 해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 걸 계속 사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약간 뭐 기술 유출을 조심하면서 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우방국은 한국이야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처럼 한국에서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네. 뭐 과거에 우리가 주로 한국에 생산을 했는데 이제 소재들을 중국에서 사왔잖아요. 예. 가격 때문에 이제 중국에 사옵니다. 근데 네.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기술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소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부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술 유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출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 레벨의 제품을 받기 위해선 쟤네들이 그걸 못 만드니까 우리가 레시피를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와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좀 막아가면 기술 진짜 중요한 기술은 막아가면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거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 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제재를 해주고 있는 게 그렇지만 그 제재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겐 또 들어오라고 하는 이 아주 뭐랄까요? 좀 복잡다기한 상황인데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작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유리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하긴 한데 예. 지금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 대선 올 11월에 하면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좀 신속하게 약간 그 민첩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좀 수출 위주의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정세를 잘 보고 뭐 이렇게 좀 잘 대처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거죠. 예. 뭐 이번 미국 대선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 유리한 불리함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예. 현재의 그 IRA가 기조가 유지가 될 거기 예. 때문에 기업들이 예측이 쉽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속도 조절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속도 조절은 하는데 방향성은 그래도 유지가 비슷한 방향을 되니까요. 하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지금 IRA 같은 거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공장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부터 중국의 기술 추격 같은 어떤 기업적인 이슈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성. 이렇게 하면 좀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 확보할 것 같아. 그런 제안을 하나 해주신다면. 뭐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전지 업체들, 뭐 소지 업체 분들한테 권고할 건 없고요. 네. 권고할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금 2차 전지 산업을 일궈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주력 산업이 됐고 앞으로 우리의 굉장히 큰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뚝심 가지고 계속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제 서로 끈끈하게 모여서 산학연이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또는 그리고 이제 학교 연구소에서는 기업들이 가져다 쓸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 우리는 예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후방에서 전방에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 우리는 그 총알이 기술이죠. 기술을 계속 만들어 갖고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지금 뭐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열심히 같이 저희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2차 전지 산업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돼버렸네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2차 전지 없이는 아마 살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것도 해야만 그렇고 되는 사업이고. 국가 경제에서도 그래버린 것 경제에서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조금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뭐 원래 그렇잖아요. 추격해서 이거보다는 이기고 있는데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더 더 어렵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집중해서 투자도 하고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2차 전지 업체 그 관련해서 지원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 상황에서 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경제에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경윤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